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일반 과세자와 영세율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를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에 대해 다루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외로 영세율 사업자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그럼 각각 일반 과세 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계산 구조와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얘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고, 따라서 신고 의무 같은 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아니지만 어디에?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자,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면세는 이게 국가가 면세 항목을 정해 놓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즉 뭐냐면 가격에 10%를 부과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죠. 이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되죠? 네,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즉 부유하지 못한 분들이 소비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세금의 방향이 거꾸로 흘러간다. 즉 역진적이다. 그래서 부가가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렇죠?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자, 면세 사업이고, 이 업종을 영위하는 분들을 면세 사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VAT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까 신고 자체를 하질 않죠.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따라서 신고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매출세액의 개념, 매입세액의 개념, 이런 것들 신고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납부세액도 당연히 없고요. 신고 자체를 하질 않는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반드시 생활하는데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먹는 거, 야채라든가 고기,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면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번에도 이 면세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반 과세 사업자. 자, 10%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시면 대부분 어디에 속한다? 일반 과세자에 속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계산 구조가,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 좀 어렵죠? 자,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나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말 그대로 내가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내가 매출할 때 발생시킨 매출세액에서, 자, 뭐를 차감한다?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세금계산서 제도가, 우리나라의 이 세금계산서 제도가, 자,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매출하는 사람이 두 매를 작성하죠. 그래서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고 그게 매출세액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 매입하는 쪽에게 교부해 주죠. 그게 그분의 매입세액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 종이세금계산서로 갔을 때는 매출세액은 붉은색, 매입세액은 파란색. 그래서 그 책자로 돼서 앞면은 붉은색이 있고 뒤에 먹지가 있고 뒤에 파란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앞면에 기재하게 되면 당연히 몇 장이 만들어지죠. 두 장이 만들어져서 붉은색은 본인이 보관해서 매출세액이 되고, 그렇죠. 파란색은 상대방한테 교부해줘서 매입한 사람의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발행한 붉은색의 매출세액과 본인이 매입할 때 상대방한테 받은 파란색의 매입세액에서 모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요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0%, 즉 일반과세자라 함은 이런 식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영세율 사업자도요, 0%, 이분들도 과세사업자예요. 자, 과세사업자인데 단지 0%로 과세가 되다 보니까 매출세액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대부분 뭐냐면 수출에 관련된 거죠. 그쵸. 수출을 하시는 분들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봤는데, 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그쵸?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 수입 등, 즉 국제거래에 있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하는 나라는 과세하지 않아요. 0%로 그 부가가치세 없이 수출을 하고, 오히려 언제 과세가 되죠? 수입하는 쪽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그 나라의 부가가치세율로 수입할 때 과세가 된다. 즉 소비되는 쪽에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자, 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할 때 과세하지 않고 어디 소비되는 수입할 때 과세한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세액은 0이에요. 매출세액이 0이 되니까 당연히 본인이 이거를 수출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모든 매입세액은 뭐가 돼요? 환급이 돼서 마이너스 2만 1에서 매출세액이 0이니까 환급세액이 발생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 조기 환급 대상이죠. 자,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고, 빠른 어떤 자금의 회전을 위해서 매 1개월마다 신고할 수 있고 2개월마다 또는 3개월 예정신고, 확정신고, 그러니까 1개월마다 신고할 수도 있어요. 또는 1, 2개월 묶어서 신고할 수 있고 3개월씩 묶는 게 이제 뭐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되겠죠. 어쨌든 조기 환급 대상이다. 빨리 돌려주고자 한다. 네, 이 수출의 경우, 즉 영세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출세액이 0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뭐 어디에 해당한다? 조기 환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일반과세자, 영세율 사업자, 면세사업자를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